이런 고민을 하는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팀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기강이 약해지고 리더십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조직의 기강이 약하고 리더십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팀이 맞죠. 그런데 앞에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시차 출근제를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각자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A팀은요, 거의 전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꽤 훈훈했어요. 그런데 B팀은 오전 10시 출근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팀장이 오전 9시에 팀 미팅 시간을 잡아놨거든요. 팀장이 강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직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B팀은 일사불란하고 성과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직원들 이직이 많은 편입니다. 두 팀 중 어떤 팀이 바람직한가?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팀이 최강 최고의 팀인가는 다양한 조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실적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장기적인 성과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팀장의 캐릭터만을 보는 것만도 부족합니다. 팀원도 충분한 변수가 되거든요. 아직 국내에서 최고의 팀을 제대로 분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공유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어딘가요? 구글? 구글은 세계 최고 기업답게 최고의 인재를 뽑습니다. 직원 채용도 서류, 면접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무려 8차에 걸쳐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구글에 맞는 최고의 인재인지를 검증합니다. 이런 구글이요, 구글 내에 있는 최고의 팀을 위해서 4년 동안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글에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또 꽤 유능한 사람들일 텐데요. 그 구글 안에도 최고의 팀이 있고 그렇지 못한 팀이 있는 거죠. 2012년부터 15년 여름까지 4년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걸 모토로 내걸고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180여 개 팀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세계 최강 조직인 구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로젝트에서는 5개의 성공 요인을 발표했고요. 현재 전 세계의 구글은 이 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강한 역량일까요? 아니면 팀원들의 강한 역량일까요? 팀원이나 팀장의 역량은 최고 수준이겠죠. 결론은요, 이게 의외로 간단하네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상처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려움 없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비난을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 바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조직 구조와 투명성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계획, 목표가 분명한지, 일의 의미, 구성원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뿐 아니라 타 팀원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지, 일의 영향력, 내가 하는 일이 회사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는가? 뭐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매우 명료한 요인을 밝혀낸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직과 동료를 위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된다. 그랬을 때 무시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질책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요,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 5가지 성공 요소를 구현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질이 나쁜 포악한 리더는 구글이 말하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기반이 되는 심리적 안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리더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인 검한 상태,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야야, 다 해봤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런 태도는요, 팀원들의 말문을 막고 심리적 안정감을 떨어뜨리겠죠. 팀원들이 많은 토론을 하더라도 팀장이 한 번에 뒤집어 버리면 어떤 개선이나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겁니다. 또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위험할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는 팀을 만들 뿐이죠. 단기 실적은 내겠지만 조직에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은 어려울 겁니다. 구글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의 행동 원칙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리더는 팀원의 말을 중도에 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리더는 팀원이 발언을 끝내면 그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귀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이거 좀 어렵네요. 셋째, 리더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흔쾌히 인정해야 된다. 네 번째, 리더는 회의에서 모든 팀원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리더는 공경에 빠진 팀원에게 좌절감을 털어놓도록 독려하고 팀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판을 삼가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팀 내의 갈등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이 6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몇 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구글의 팀장은 이 6가지를 모두 실천하지 않으면 팀장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